가슴 아프고 화나는 소식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텐데, 어저께 이제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. 윤석열이 출퇴근을, 가짜를 내보내고 있다. 원래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저기가 했다고 합니다. 그거. 김용현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가짜로 출근을 시키라고 했대요. 관련해갖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기사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 시각에 맞춰서 한 번, 또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 번, 여러 차례 운행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경찰 내부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. 룬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 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. 가지가지합니다, 진짜.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게 가짜 차량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 고지를 하고 교통통제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시 9시에 도착하는 가짜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들이 9시 전이겠죠. 8시 반 이전부터 교통통제를 하고 이 가짜 차량을 출근을 시키는데 정작 경찰들도 여기에 얘가 안 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 경찰 자체에서도 암구호가 있었다는 거예요.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. 진짜 차량인지 가짜 차량인지에 대한 암구호가 있었어요. 암구호까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보안 상황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 실제적으로 경찰들은 무선에서 그건 제한됩니까? 아니 그걸 얘기하면 이제 그 보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요즘 군대 용어 잘못 들었습니다. 이것만 맨날 뒤에서 듣다가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웠잖아요. 제한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제한되는 내용이라 네.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. 제한됩니다. 이미 네. 경찰들은 무선이 딱 쓴, 또 요거 가짜네? 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실제 출근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대기를 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가 9시에 출근 안 했지만 10시에 나올지 11시에 나올지 1시에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. 그래서 그 행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갖고 만약 좀 복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진짜 차량이 나오기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를 여기에 송작가 TV 단독으로 더 붙이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 관련한 기사가 있었어요. 18일입니다. 18일 오전 11시에 이 한남동, 이게 그 한남동 북한남 사거리 이쪽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출근 통제, 이게 진짜 출근 통제를 하고 있었던 사이카 경찰관이에요. 경찰관인데 저 자리에서 이제 교통 통제를 위해서 아마 대기 중이었겠죠. 근데 마침 그때 음주운전자가 거기를 지나다가 이 시간대에 사이카가 서 있는 거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 교통경찰관을 음주운전 사고로 치워버렸어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CCTV가 있거든요. 블랙박스 요거, 차량 블랙박스인데 안 보고 싶은데. 자세히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차가 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경찰관 오토바이를 이게 박는 거가 주변 차량에 CCTV로 공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왜 이 사람이 현지에서 이 사고를 당했는지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연계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그날 이중 출근 때문에 저 자리에 저 교통경찰관이 서갖고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날 실제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두 번 들어오는 그 CCTV 영상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, 차가. 그러니까 나갔다가 퇴근해서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서야 두 번째 했던 두 번째 출발해서 29일 날 이 날짜에 진짜 이것처럼 이와 같은 두 번의 어떤 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. 담당 경찰관은 현재
35군데 이상의 복합골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걸 갖다가 공상 처리, 그러니까 임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처리해주지 않고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. 아니, 임무 중이었잖아요. 왜요? 이게 임무 중이면 저 시간대에 윤석열이 출근을 지각을 해갖고 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첨부가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일반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. 이 짓거리를 직접적으로 당하고 살았던 경찰, 이래도 가만히 있습니까?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물론 음주운전자가 나쁜 사람이죠. 근데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저 사이카 기동대가 저 잘 보이지도 않는 북한산 그 삼거리 저 위치에서 위험하게끔 차량들을 통제하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. 그 시간대에. 사람 하나를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 사례가 막 생기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출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. CCTV를 이거 다 뒤져봐야 돼요. 그래서 똑같이 관저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2번 이상 관저로 들어왔을 때는 이중 출근이란 얘기 아닙니까? 이걸 두고 한때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따로 출근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알고 보니까 따로 출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2번 출근, 그러니까 9시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가짜 차량이 있었고 지각할 때마다 따로 나가는 진짜 차량이 있었다는 거죠. 그 기간 동안에 경찰관들의 수고는 얼마면 그 기간에 그 시간대에 걸려서 교통통제 때문에 불편했던 시민들의 불편 따위는 아랑곳 없는 새끼들이라고. 내란죄로 사형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미필적인 이 사고에 대해서도 경호실은 경찰 피해를 보신 경찰관 분들한테 정식으로 사죄하고 그와 관련한 충분한 국가적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.